반갑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장 초반에는 정말 무섭게 빠졌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후반부에 조금 올라갔다가 막판에 또다시 내려왔어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기술주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내렸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여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적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오늘까지는 조금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07이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입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83. 오늘까지는 조금 인내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은 좋게 나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살펴보면 뭐 이번에 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뭐 매출 500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조금 실리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실적 좋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나쁘게 나오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고요.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쉽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뉴스를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 셧다운 기간에도 실업지표가 안정적이었다. 요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실업수당이 23만 2천 건, 즉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셧다운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좀 안 좋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업수당 청구서 낮게 나왔다는 것은 고용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 이제 실업률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이런 실업자의 어떤 그 수당 신청 건수가 적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이며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낮추게 될 것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지면서 부담 요소가 좀 생겼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나쁜 뉴스다라고 봐야 되나요? 자, 비트코인이 9만 달러가 붕괴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요즘에 암호화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약간 뭐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쥐어 터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금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 가격,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구글 CEO가 AI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모든 기업 타격이 예상된다. 글쎄요. 이거는 그럼 자기 얘기 아닌가요? AI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AI는 아직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는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만 충분히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요소를 반영해 본다면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일찍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횡보를 한다거나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걸 버블이라고 자꾸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자, AI 낙관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주가 너무 올라간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좋아진다는데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자, 업황이 꺾이는 시점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뭐 실적이 뭐 100억 달러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한 90억 달러밖에 안 나온다든지, 실제적으로 실적 성장률이 떨어졌네? 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네? 뭐 아니면 적자로 전환됐네? 매출이 안 나오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버블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번에 100억 달러인데 다음번에는 120억 달러, 150억 달러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버블이라고 볼 수 없겠죠. 주가가 얼마만큼 기업에 빠르게 반영이 되었느냐, 얼마만큼 멀리 있는 것까지 땡겨다 썼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걸 버블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으면 이건 버블이라고 하기보다는 선반영 또는 오버슈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 시황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하루 앞두고 기술주를 또 팔자가 나오면서 동반 하락. 엔비디아가 거의 3% 빠졌죠? 네, 2.8% 하락한 것 같은데 시간에서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애매합니다. 자, 장 후반에 개인의 저가 매수 출현. 우리나라랑 비슷했죠?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의 저가 매수 출현.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데,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주체가 나와서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그동안 시장을 끌고 갔었던 주체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애매합니다. 네, 요거 조금 피곤한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장 초반 AI 거품 논란에 따른 위험 자산 회피 심리에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초반에는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지만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요거, 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AI 거품이 터질 때 구글은 타격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 이것은 구글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전체적인 기업이 망가진다. 이렇게 그죠? 뭐 업황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기업들 주가 떨어지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지금이 거품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JP모건은 AI 쪽에 아마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실업지표 좋게 나와서 네, 금리 인하가 좀 불확실해졌다라는 것도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네, S&P 500 전부 다, 네,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어요.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3.3%까지 또 급락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낙폭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글쎄 시간에서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2.8%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2.7% 하락되어 있고요. 뭐 테슬라, 아마존, 팔란티어 전부 다 네,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네, 부담스럽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이폰 17의 판매가 네, 1년 전보다 37%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0.01 그래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봐줄만 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정도. 올라오는 거는 재료가 있어도 그렇게 썩 잘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하고, 애매합니다. 그죠? 네. 변동성이 조금은 더 나올 것 같다. 네. 변동성이 조금은 더 진행될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네, 고민을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관련한 부분들, 네.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AI 의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지금 빈살만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미국에 1조 달러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네, 서로 간에 또 이런 큰 덩어리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쪽도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체감상 느낄 만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여기 있네요. 중동으로 향하는 한국산 의료 AI. 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그런 그 대통령 방문이 이런 성과들을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뭐 뷰노라든지 이런 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기업들 네 지금 그
제약 바이오 이런 쪽도 있었고 이제 의료 AI 이런 쪽에 대한 관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가 한번 나타날 때는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 지금처럼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개별주 쪽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있으면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고 단기적인 반짝거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특별한 뉴스들이 또 있는데 말이죠. 뭐냐면 동시에 무너진 10만 전자와 60만 닉스 줍줍의 기회일까? 60만 닉스가 깨지고 10만 전자가 깨졌다. 그럼 줍줍의 기회냐? 자, 줍줍이라는 건 뭐죠? 네, 줍줍. 밑에 있는 걸 떨어진 걸 줍는다는 얘기잖아요. 밑에 있는 걸 줍는다예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줍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걸 줍는 거죠. 지금 10만 전자와 60만 닉스가 바닥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자, 10만 전자와 60만 닉스가 바닥이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증권가에서는 15만 전자와 100만 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60만 원이 하이닉스의 바닥이야 저점이야 10만 원이 삼성전자의 바닥이야 저점이야.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죠? 줍줍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왜 자꾸 매수를 하는 걸까? 네, 목표 주가는 높게 잡혀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세게 잡았잖아요.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데 주가가 아래에 떨어지니까 우와! 싸지고 있네. 더 싸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900억 개인들이 순매수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5,200억 순매수 열심히 사들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는 네, 비중을 네, 이제 완전히 많이 축소했어요. 네, 원래 갖고 있던 거에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전량 다 매도해서 없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어떤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어떤 소용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 있다는 얘기죠. 뭐 다른 종목들까지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주식을 다 팔지 않는 이상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AI 쪽이나 반도체 쪽을 조금 축소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금융주 이런 것들 좀 조심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뭐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다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현금 확보와 그 다음에 종목의 뭐 어떤 숫자를 좀 줄인다거나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그리고 뭐 인버스 좀 활용해 가지고 해칭을 좀 걸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전략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정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변동성에는 조금 조심해 보자. 그 다음에 돌아설 때 다시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현금 조절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만 보고서 단순하게 그냥 야 오늘 빠졌으니까 야 100만원 가는 주식인데 지금 59만원이야 얼마나 싸냐 사자 오늘 58만원이야 또 사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의 주가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 것인지 어디가 지지선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사버리게 되면 중간에 돈이 떨어져 가지고요 더 떨어졌을 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손실만 들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애매하죠. 자,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요. HBM의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 디램의 가격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다. 맞습니다. 내년도에 AI 쪽 관련한 기업들 시작 엄청 좋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기업도 올라가겠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떨어질 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15만원이야. 거기까지 올라갈 거래. 근데 주가가 15만원까지 갈 거니까 지금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만원에 샀어. 근데 9만 뭐 한 5천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5천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더 사야 되겠다. 또 사겠죠. 그리고 9만원까지 떨어지면 또 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조정을 통해서 8만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또는 7만 5천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15만원까지 올려서 100% 수익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10만원, 99,000원, 97,000원, 98,000원 계속 매수해 오다가 돈이 중간에 끊긴다고. 근데 주가는 더 떨어지죠. 그러면은 저점권에서 매도를 때려버려요. 왜? 손실이 커져버리니까. 비중도 커졌는데 손실도 커지니까요. 거기서 와르르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 포인트로 연결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팔아먹는 애들이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디까지 빠질 것 같은데? 그건 가봐야지 알죠. 네, 그거를까지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고, 지금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떨어질 때마다 줍줍한다. 뭐 이런 증권사의 어떤 목표 주가 얘기만 듣고 산다.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타이밍이 돌아설 때, 포지션이 돌아설 때, 그럴 때 사야 되는 타이밍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매수하시면 되고요. 줍줍 말고 대기, 관망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국장을 못 믿겠다. 네. 미국 주식 150조 폭풍매수. 지금 환율이 1460원? 네. 70원 그 정도 가는 거죠. 자, 환율을 뒤흔들고 있는 서학개미들. 우리나라 주식을 못 믿겠다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나 2025년도가 되니까 157조 원을 환전을 해가지고 뭐 여행도 있겠죠. 여행도 있겠지만 157조 원을 환전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사러 떠나고 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장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다. 뭐 더 멀다. 더 잘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인 것 같은데, 아하. 미국장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식이 떨어져. 그럼 손실이 보죠? 그래갖고 에이씨 안 해야 되겠다고 다시 돌아오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높아져 있어. 그러면 나는 1450원에 샀는데 1500원을 주고 네 이게 와야 돼. 그러면은 손실 부분들이 조금 복구가 될 수는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갔네. 그죠? 자, 미국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 그랬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달러를 140원, 1,4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는데 지금 1달러를 다시 팔면 1,5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 손실난 부분들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미국 주식은 떨어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뭐 정부의 구두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통해서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요. 미국 주식은 손실, 넘어오려고 해도 환율도 손실. 그럼 더블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뭐 1,500원, 1,600원 계속 갈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는 못 가요. 네, 환율이 올라가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식 떨어진다. 그러면은 못 돌아옵니다. 네, 손해가 어떻게 돼요? 손해가 2배. 미국 주식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해서 하세요. 뭐 가서 안 오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요. 네, 국내 주식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고환율을 해외 투자가 이제 부추기고 있다, 고환율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다른 이야기가 지금 특별한 건 없잖아요. 뭐 경기가 망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팔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서학개미들의 이런 환전,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환율 올라가니까 저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AI 관련한 결제는 전부 다 제가 해외 기업들을 쓰기 때문에 해외 결제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결제가 금액이 네, 환율 따라서 바뀌잖아요. 달러로 결제하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싸다가 지금은 되게 비싸요. 네, 그래서 지출이 좀 많습니다. 자, 환율 좀 낮춰주세요. 네, 네, 그래야지 더 좋지 않을까? 네, 아무튼 네, 환율적인 부분들은 고환율 시대가 나오고 있지만 이 고환율이
보통 때와는 조금 달라요. 보통 때와는 조금 다르다. 뭐 보통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주가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수급이 그지 같을 때 고환율이 나오지만 지금 그런 정도의 고환율은 아니고 그런 이유의 고환율이 아니고 다른 상황의 고환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으로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달리기, 집중도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뭐 물론 미국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국내 증시에게 굉장히 질려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하실 수는 있겠는데 미국 주식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기회는 싼 주식에 있는 것이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뭐 중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뭐라고요? 싸게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물론 싼 주식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들은 지금 싸 보이는 주식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아무튼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당분간 높지만 환율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실적 호조의 기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고환율의 시대가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어쨌건 오늘 주가 증시,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약간 또 변동성 출발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충분히 지켜보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